네, 잠시 후 럭키 주가 1.22 방송됩니다. 여기는 미엘TV 유재영의 텔레비전입니다. 사랑해요 LG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Melbourne, you're a part of us. 7 is a part of you.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월 19일 특집 럭키 주가 1.20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 럭키 주가 뉴스는 세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결과 소식이고, 그 다음으로 동계올림픽 관련 2개와 그리고 오늘의 증시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니 여러분들께 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럭키 주가 1.20 뉴스를 시작합니다. 네, 먼저 내란 수괴 혐의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늘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활동을 저지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면서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이며 비상경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으나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양형에 대해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으나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자는 점, 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던 점 등을 양형에 침착했습니다. 대부분 계획에 실패로 들어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됐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서 국가 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국회를 봉쇄해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등을 체포 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 임수 종사죄가 인정되어 징역 30년이 선고됐으며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되어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복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인정되어 징역 12년과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목현대 전 경비대장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됐으나 국헌 문란 목적은 공유하지 않아서 징역 3년 선고됐습니다. 반면 김용군 전 3군 사령부 현번 대장과 또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계획조정관은 내란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오늘쯤으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관련 소식 다 보셨을 텐데 일단 사형은 아니겠습니다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일단 윤석열 같은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측뿐만 아니라 특검 같은 경우도 사형을 구형했는데 아마 항소할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앞으로 내란 재판 이어질 거로 보이니까는 계속해서 내란 관련 소식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올림픽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담베초 동계올림픽 무대에서 완벽한 호흡과 매서운 뒷심을 증명하면서 다시 한번 세계 정상을 밟았습니다. 8년의 기다림 끝에 타라는 영광의 금메달이자 한국 동계 스포츠의 살아있는 역사를 새로 쓴 기념비적인 역주였습니다. 최민정, 김길리, 노도휘, 심석희가 나선 한국 대표팀이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4분 4초 01사의 기록으로 이탈리아와 캐나다를 극적으로 따돌리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으며 준결승에 출전해서 결승 진출 든든한 교 두보를 마련했던 이소연 역시 영광 금메달을 함께 목에 걸었습니다. 이로써 한국 선수단은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의 차관에 이어서 이번 대회 두 번째 금메달 수확하며 빙상 종목 첫 금빛 낭보를 전했습니다. 레이스 전반은 철저한 눈치 싸움과 묵직한 경계가 교차했으며 1번 주자 최민정이 산뜻하게 선두로 나섰지만 결승선을 25바퀴 남긴 시점부터 캐나다의 선두를 내줬고 또 20바퀴 남기고는 네덜란드에 밀려서 3위까지 내앉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16바퀴를 남겨둔 시점 앞서 내리던 네덜란드 선수가 빙판이 미끄러지는 아찔한 변수가 발생했으며 뒤따르던 최민정이 기민한 반사신경으로 충돌을 피하며 중심을 잃진 않았으나 선두 그룹과의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말았으며 자칫 페이스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극 난자들의 진가는 위기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났으며 또 달린 김기휘와 노도휘 또 심석희가 폭발적인 스퍼트로 선두 그룹을 맹추격하며 다시 레이스에 불을 지폈습니다. 짜릿한 역전들을 많이 섬하게 오는 것은 결승선 4바퀴를 남긴 시점이었으며 힘이 좋은 심석희의 강력한 푸시를 받은 최민정이 단숨에 캐나다를 제치고 2위로 도약했으며 또 마지막 바통을 이어받은 막내 김기리가 직선 주도에서 선두를 달리던 이탈리아의 아디아나 폰타나를 극적으로 추월했으며 남은 2바퀴 동안 완벽하게 인코스를 틀어막으며 한이의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우승은 단순한 메달 이상의 깊은 역사적 의미를 지니며 평창 올림픽 이후 8년 만에 되찾은 계주 왕자이자 또 역대 동계올림픽 이 종목에 걸린 10개 금메달 중 무려 7개를 쓸어 담은 압도적인 위협입니다. 94년 윌레 한메달 대회를 시작으로 2006년 토리노 대회까지 4연패를 달성했던 한국은 2010년 밴쿠버 대회의 억울한 실격 판정이 딛고 일어서며 14년 소치 또 평창에서 다시 정상을 밟았습니다. 또 개인 기록에 눈부신 금자탑도 나란히 세워졌으며 에이스 최민정은 이번 우승으로 올림픽 통산
6번째 메달을 품에 안으며 진정호, 김순영, 이승훈과 함께 한국인 동학의 올림픽 최다 메달 타의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또 아가 쇼트트랙 전희경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동계 올림픽 최다 금메달 리스트 반열에 올랐으며 마더니 심석희 역시 소치, 평창에 이어 세 번째 올림픽 개조 금메달 수확하는 진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쇼트트랙 금메달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커링 관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담베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여자 커링 대표팀이 4강이 결정되는 마지막 한 판을 치르며 스키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서예은, 그리고 핍스 설예지로 구성된 대표팀이 오늘 밤 10시 5분쯤 이탈리아 코르티나 커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캐나다와 라운드 로빈 최종전을 치릅니다. 현재 한국은 5승 3패로 미국, 캐나다와 공동 3위이며 스웨덴과 스위스는 이미 4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올림픽 여자 커리는 10개 팀이 예선을 치른 뒤 상위 4개 팀이 준결승에 오릅니다. 한국이 캐나다를 꺾으면은 6승 3패로 다른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자력으로 4강 진출 확정하나 패할 경우 미국 스위스전, 영국 이탈리아전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가립니다. 특히 한국이 패하고 미국도 패한 뒤 영국이 승리해서 세 팀이 5승 4패로 동률이 되면 드로시아 챌린지로 순위를 가리게 되는데 현재 DSC 평균은 영국이 가장 낮고 한국이 그 뒤를 잇고 있어서 한국으로선 불리한 상황입니다. 또 캐나다는 스킵 네이체 후먼이 이끄는 세계 최강팀이며 역대 상대 정적으로 한국이 열세겠으나 최근 세계 선수권과 이번 대회에서 강호를 잇따라 꺾으며 상승세를 타는 중입니다. 전날 세계 랭킹 4위 스웨덴을 8대3으로 완파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린 점도 긍정적입니다. 또 이번 대회 여자 커링 경기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관심을 모으는 중이며 스웨덴전은 수도권 가구 시청률 7%도 넘기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팀킴의 은메달 이후 8년 만에 다시 올림픽 실상대를 노리는 대표팀의 도전에 기대가 쏠립니다. 오늘 밤에는 여자 커링 캐나다와 라운드 로빈 최종전을 치르니 오늘 경기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오늘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넘어선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보다 170.24포인트 오른 5,677.25로 장을 종료했으며 지수는 135.08포인트 오른 5,642.09로 출발한 뒤 한때 5,682.65까지 뛰기도 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와 장중 사상 최고치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으며 유가 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홀로 1조 6,381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9,180억 원과 8,60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또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70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으며 기관과 개인은 각각 3,236억 원과 4,084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또 국내 대형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으며 삼성전자는 4.86% 급등한 19만 원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 19만 전자에 처음 올라섰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장중 90만 선을 회복했다가 일부 상승분을 반납했으나 1%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 이후 코스피가 이제는 5,600선까지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에 관심을 쏘게 됐습니다. 앞으로 코스피는 상승할지 하락될지 관건이니까는 코스피 계속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럭키 주가 1일 20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 추첨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럭키 주가 1일씩 계속 이어갑니다. 네, 지금부터는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추첨을 진행하기 전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럭키 주가 1, 20은 1에서 20까지의 숫자로 이루어지고요. 단 한 개만 추첨을 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네, 이 결과를 1등과 2등 보너스에 대한 결과가 가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잠시 후에는 1등과 2등 보너스에 대한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오니 오늘 결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벤트를 설명이 긴 관계로 전해드리진 않습니다. 궁금하실 경우 저희 게시판 또는 유튜브 채널 미이TV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럭키 주가 120 추첨 소개 전해드렸고요. 이제 오늘의 운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세 총은 기호지세입니다. 작은 굴곡들이 평평해지고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일하는 과정은 힘들 순 있지만 그 결과는 무척 좋으며 노력한 만큼 그 성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도 만족하는 하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열정이 깃든 노력만큼 중요한 맞걸음은 없으며 어려운 과정 속에서 묵묵하게 이겨낸 자신을 주변에게도 좋은 시선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또 주변 상황도 자연스레 정리되어 당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며 오늘은 또 당신 스스로 정한 한계의 꼬리표를 떼기도 좋습니다. 이어서 애정운입니다. 사랑이 더 커져가고 있음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날이며 상대방의 한마디에 자신의 기분이 변할 수도 있으며 상대방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가장 중요한 자신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당신이 상대방에게 크게 빠져 있다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당신에 대해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기본적인 여절과 프라이버시는 지켜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만 유의해서 잘 지키면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금전운입니다. 포기하려고 했던 것도 지원을 받게 되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며 눈앞에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황을 지레 짐작하여 포기하거나 자신감을 상실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조금 더 자신의 마음을 여롭게 가지고 차분한 마음으로 일을 해 나간다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그만큼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또 의지와 집중력을 가지면 운도 따를 겁니다. 네, 계속해서 직장문입니다. 사회에서는 인간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나 직장 같은 조직 사회에서는 윗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나 당신과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나가야 할 동료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제법주의로부터 인망을 얻고 있는 당신이나 정작 바로 곁에 동료와는 사이가 좋지 않을 수도 있으며 어쩌면은 상대방은 당신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의 실력이 비슷하거나 서로 앞으로 나서려는 기질이 있다며 더욱더 사이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으르렁대다가는 서로 협력해야 할 일이 생길 때 일을 오히려 망칠 수가 있으며 그런 때를 대비해서라도 직장 간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라도 옆 동료와의 관계 개선에 힘쓸 때입니다. 그 사람의 결점이 아닌 장점을 찾아보고 공통된 취미나 화제를 찾아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과 어느덧 마음이 맞는 당신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드러워진 동료와의 관계는 나중에 일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다음으로 학업과 성적운입니다. 오늘 시험을 보는 분의 경우에는 사실 시험 운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비교적 아는 부분, 자신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중점적으로 출제될 뿐 아닌 문제를 풀기에도 좋은 컨디션이라고 하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목표했던 결과를 얻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논리 분야에서 좋은 기운을 보이며 먼저 개념을 잡고 접근하는 방식이 유리하며 억지로 외우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강운입니다. 건강운이 최고조에 달할 만큼 전반적인 신체 흐름이 좋은 하루이며 또 병마가 다가오진 않으니 질병에 대한 걱정도 없을 것이며 행여나 이미 질병이 있더라도 오늘은 완쾌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체 흐름이 원활하게 이어지는 날이니 오늘은 활동량이 많은 일을 하더라도 체력적으로 크게 뒤처지진 않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운세를 전해드렸고요. 네, 오늘도 이제 추첨을 시작할 때인데 추첨에 앞서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래량은 천주로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만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한 개가 빠지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1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억 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두 개가 빠집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코스피부터 차례대로 전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당첨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으니까요. 이제 바로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월 19일 럭키주가 1, 20 추첨을 시작합니다. 네, 먼저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거래량은 11만 8,583만 주입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다음으로 코스피의 거래 대금입니다. 오늘 코스피의 거래 대금은 28만 9,459억 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코스닥의 거래량입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량은 14만 5,178만 주입니다. 이제 또 다음으로 코스닥의 거래 대금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4만 4,236억 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코스피와 코스닥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거래량은 12만 8,583이고 거래 대금은 28만 9,459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4만 5,178만 주의 거래량을 가졌고 14만 4,236억 원의 거래 대금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4개를 다 더하게 될 텐데 4개를 다 더하게 됐다면 어떻게 될지 저희가 계산을 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오늘 4개의 합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정리 중입니다. 이제 4개의 합에 대한 결과가 공개되겠습니다. 4개에 대한 합은 68만 7,456입니다. 68만 7,456인데 여기서 200을 나눕니다. 200을 나누면 3,437.28입니다. 하지만 소수점을 빼야 하기 때문에 소수점을 빼면 3,437입니다. 그런데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씩 빼게 되냐면 101은 한 번씩 빼게 됩니다. 그러면 171 곱하기 20 그러니까 3,420을 빼게 된다는 해대요. 그러므로 3,437에 3,420을 빼게 된다면 오늘의 당첨층은 바로 17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당첨층은 17층으로 적용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당첨층은 17층이 됐습니다. 17층 맞춰주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당첨층은 17층이 됐습니다. 17층 맞춰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2등 보너스 추첨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2등 보너스는 코스피 200에 대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포함되어 6개에 대한 합을 더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자, 이제 2등 보너스 추첨을 시작하겠고요. 먼저 2등 보너스 거래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등 보너스 거래량은 39,188만 주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2등 보너스의 거래 대금입니다. 2등 보너스 거래 대금은 23만 8,178억 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2등 보너스에 대한 합을 6개죠? 네, 6개를 다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개를 다 더하게 된다면 몇이 될 것인가요? 네,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네, 코스피 200에 대한 결과도 네, 더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된다면 네, 다음과 같이 지정이 되는데 96만 4,822입니다. 96만 4,822인데요. 여기서 또 200을 나누게 됩니다. 200을 나누게 된다면 4,824.11입니다. 그런데 소수점을 빼야 하기 때문에 소수점을 빼면 4,824입니다. 하지만 또 20을 넘겼기 때문에 241번씩 빼게 되죠. 그러면 241 곱하기 20은 4,820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4,820을 빼게 된다면 2등 보너스의 당첨층은 바로 4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2등 보너스의 당첨층은 4층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2월 19일의 추첨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등은 17층이었고요. 2등 보너스는 4층으로 지정됐습니다. 네, 17층과 4층 맞춰주신 분들께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첨이 종료됐고요. 네, 끝으로 네,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스포츠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밤 10시 5분에는 네, 그 커링 여자 네, 예선전 치러지는데 바로 우리나라와 네, 캐나다의 경기가 네, 치러집니다. 네, 오늘 경기 네, 잘 보시길 네, 바라겠고요. 앞으로 커링 여자 선수단에 많은 권익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네, 커링 경기 오늘 밤에 치니까는 네, 이 경기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공지사항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는 7시에 방송을 시작하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저희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8시에 방송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 주부터는 8시로 1시간 늦춰지니까요. 네, 시청자분들의 착오 없으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1시간 늦게 방송하니까는 다시 한 번 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활동한 럭키조카 1, 20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